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쉬고요.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3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3월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피로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3월에 꽃샘추위를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 주말부터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는데 3월 시장도 추워질지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온도로 흘러갈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3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2,700 돌파할까요? 2,700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강하게 뭔가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2,700 선을 딱 터치를 하고 빠질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도 2,750선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저PBR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AI 붐이 불면서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던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될 PC 가격 지수부터 시작해서 3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부터 랠리가 왔던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 위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또 새로운 어떤 섹터라던가 새로운 테마군들이 또 좀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월에 물론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크다. 그리고 미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를 소화해 나가면서 시장을 봐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역시나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3월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특히 2월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잖아요. 3월에도 좀 연속적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복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이야기를 어저께 관련된 밸류업 기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불량 상장사를 증권 시장에서 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발언들이었는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이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약간은 보완해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또 5월에도 2차 발표와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기조가 3월 달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2월에 CPI에 대한 지금 PC 지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약간 경계심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CPI 발표라던가 그리고 FOMC 이번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번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의 눈치 보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에 대한 하단에 대한 레벨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강세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돌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눈치 보는 이 어려운 장세는 좀 3월 달에도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 역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 PBR주 어제장에서 또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좀 힘이 붙더라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대표님 3월에 이제 진입 전에 오늘장이죠. 오늘장에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저희가 3일절이라서 또 휴장이다 보니까 약간은 제한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3월 달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은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머크사와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글로벌 탑10 빅파마에서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또 AACR의 아마케도 또 있기 때문에 일정적인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3월 달에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미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3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제동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너무 급하진 않더라도 좀 차분하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일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있었을 때도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켓 전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4월 아마케 앞두고 3월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수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종목들은 어떤 쪽으로 주목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아마케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다가는 느낌보다는 임상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탄력이 최근에도 많이 나와줬는데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던가 이제 관련돼서 오스코텍 그리고 ABL 바이오,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행, ABL 바이오 등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3월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쪽 예.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임상이라던가 기술 수출 호재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강한 수급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동안 두드러진 종목이 이제 H1B라던가 알테오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떠한 종목들이 이 바톤을 받아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올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웹툰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영화도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파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화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못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파묘를 시작으로 국내 이제 OTT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등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몇 년 전에 흥행을 했었을 때도 작년이었나요? 작년이 아니고 좀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했을 때도 그 제작사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관련된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의 소속사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이 빠졌고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세에 이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동일하시고 그럼 컨텐츠 기세에 올라타자라는 관점이신데 네. 컨텐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좀 멀리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가 봐요. 어떤 네, 종목 보세요? 뭐 저는 일단 쇼박스 보고 쇼박스, 있고요. 예. 쇼박스가 지금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멀었다.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오징어 게임 2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쇼박스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이제 엔터 예. 엔터가 지금 공교롭게도 파묘에 출연한 배우들 중에 최민식 씨는 소속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고은 씨랑 유해진 씨 그 소속사가 카카오 계열 그룹에 네. 속해 있는 그런 소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또 카카오 엔터가 만약에 상장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웹툰이라던가 최근에 웹툰 드라마 그다음에 배우 이런 IP들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재평가된다고 한다면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지분을 7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위주로 제약바이오랑 이런 영화 콘텐츠 관련,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쇼박스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은 그럼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받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체크리스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정부에서 어제였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 7천억 달러 목표로 하겠다, 허들을 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양한 산업군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을 키우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7천억 불이라는 숫자를 넘길 수 있을지도 뭐 관건이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좀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지금 마커 저커버그도 지금 방한을 해서 오늘 윤 대통령님 만나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LG라던가 삼성 회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XR이라던가 이러한 신규 AI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섹터는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7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도체 입지가 네. 좀 굳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이 본격적으로 양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HBM과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실제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출에 대한 목표에 달성하는 데 이바지를 하는 것이 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좀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반도체를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HBM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오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정말 나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좀 눌리면은 저점에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꾸준히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 수익 챙기기 관점이 아니라 뭐 HBM 후공정 대표 주자가 이제 대장이 한미반도체잖아요. 네. 9만 원 넘어선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보여주셨네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비중이 크시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보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따라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갖지 않았으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수들의 영역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부가 이제 7천억 달러 수출 드라이브 걸었다 이렇게 네. 말했고 이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 어디에 주목하실까요? 일단은 뭐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웹툰이랑도 조금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웹툰 기반으로 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반응이 핫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웹툰 기반을 한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이 너무나 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붙었고 거기다가 지금 파묘라는 또 영화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봄도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속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파묘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쇼박스라든지 이 종목들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저도 이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약간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파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굵직한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넓게 보면은 네이버의 웹툰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웹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커지는 시장에서 그게 또 IP가 결국에는 또 드라마나 영화화로 제작이 되면서 더욱더 킬러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네. 보면 정부의 모멘텀과 같이 붙어서 뒤에서 받침까지 해주면 더욱더 좀 재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권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잘 통하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컨텐츠, 웹툰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럼 대표님 이 안에서 원픽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인 쇼박스가 더 또 가줘야지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힘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서 탑픽은 쇼박스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집합 종목이 나왔습니다. 쇼박스까지 나왔고요. 오늘 두 분이 통하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에서 또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 방산주. 그런데 이제 더 잘 갈 거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과 본부장님, 오늘이 수은법 본회의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하느냐 마느냐도 또 한 번의 방향 갈림길이 될 것 같고, 방산주 워낙 실적 좋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어제 나왔죠. 세액공제라는 키워드까지 안고 가면서 지금 날아올랐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가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말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시작.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좋은 거는 다 붙여졌어요. 지금 방산 섹터 그렇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말 이 정도로 좋을 수 있냐 생각을 하는 게 실적, 법 개정, 그다음 세액 공제. 예. 이건 이제 뭐랄까요? 이게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법까지 고친다? 근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세액 공제까지 한다. 이거는 투자를 더 하라는 소리로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그쵸. 계속 ING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앞으로 산업에 대한 자체적인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레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 방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로봇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안에서 사실 대장으로 움직이는 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될 거고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까지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이가 불참하게 되면서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평가인데 워낙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탑픽으로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산 어떤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금 네. 뭐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22만 원 이상 나왔는데 저는 이거 뭐 3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30만 원. 않겠냐. 네. 근데 아까 한미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이게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30만 원까지도 한번 욕심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신규 접근 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인 게 조정시 매수 관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좀 덜 오르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이라던가 이제 하나시스템, 예.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뭐 한 발 더 남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종목 중에 저는 탑픽은 현대로템이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제 국방비 상승, 그 해외들의 그런 것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일단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게 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익 성장기에 돌입을 했다, 이 정도로 보면서 상승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탑픽은
현대 로템 보시면 되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진짜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호재가 물밀듯이 나오는데 긍정적이신 뷰일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방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는 기회를 좀 맞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도 덜 걸리는 나라의 이제 기업이다, 나라들이다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수주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줬습니다. 그동안 계속 좀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우리 이제 계속 정부에서 이런 수은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이제 세액공제에다가 또 이번에 본회의를 아마 이제 거의 통과할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탄력이 좋았지만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자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에게도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 그럼 대표님 앞서 컨텐츠 진짜 좋게 봐주셨잖아요. 컨텐츠예요, 방산이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방산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방산이 좀 더 매력 있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럼 방산 내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오늘 좀 종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인 이제 현대로템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풍산이라는 종목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워낙 시장에서 이제 핫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워낙 뭐 가성비도 좋고 또 폴란드의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으실 텐데 풍산이라는 기업도 일단은 구리나 이쪽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번에 방산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1조를 넘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주 나갈 때 같이 끼워서 파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지금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풍산 이 두 종목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또 한 번 교집합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풍산까지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오늘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 관전 포인트, 오늘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 또 빨간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2월의 증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좀 나올 것 같고요. 눈치 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공격적인 이런 대응보다는 좀 우리 쉬어가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차분하게 쉬어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쉼을 가져가자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 본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저커버그 방안과 관련돼서 예.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AI 플랫폼이라던가 이제 XR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PC 가격 지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또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단 체크리스트는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